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플레이션과 집값 폭등으로 유동성이 빠르게 회수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상 카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곳곳에서 미분양과 집값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오세훈발 재개발이 약발이 먹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5억씩 추락하는 등 부동산 대세 하락이 빨리 찾아올 모양새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여름이 뜨거운 불장이 될까요? 지방발 폭락장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파트 매수자 사라지자 5억씩 와르르르. 자,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탐욕스러운 모습이죠. 자, 돈을 마구마구 막 집어넣습니다. 유동성 잔치 끝, 하우스푸어 재현 위기. 유동성 파티 2000년 초반 닷컴 버블하고 지금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때도 지금 계속 돈이 넘쳐났었거든요. 결국은 사단이 나죠. 유동성 축소, 금리 인상. 지금 이제 돈이 너무 시중에 통화량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이걸 걷어들이는 작업. 그리고 금리까지도 계속 뛰고 있죠. 왜? 이거 지금 잘못했다가는 경제 금융 위기가 지금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등 국제 여러 기구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심각하다. 특히 전세제도 이거 아주 악적 조건이다. 자, 하우스푸어 10년 전에 3040 어떻습니까? 하우스푸어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난리 났었죠. 그 상투장의 모습이 판박이 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금리 인상 또는 집값 거품이 거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이 사람 이거 영끌, 갭투자, 이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거예요. 거품 심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하느냐? 서울 세계 5위, 도심 집값 2위, 자 전국은 세계 15위. 거의 순위 안에 지금 싹쓸이 하고 있어요. 홍콩 다음으로 비싸요. 상반기 금리 인상, 집값 폭락 시작. 자, 금리 인상, 집값 폭락. 일단 미중 초인플레이션의 공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물가 상승 13년 내 최고, 중국도 생산 물가가 4개월 만에 20배, 세계 물가도 급등해서 이거 속수무책이죠. 동시다발적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있어요. 부동산, 주식, 자산 거품이 지금 최대치고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경제 과열, 양상.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즉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집값 거품이 심화되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요 폭발, 물가 폭등, 구리 철강성 유가 급등, 원자재 소비재도 급등하고 자,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물가가 지금 억제되고 있지만 한계치겠죠? 자, 부동산 영끌 최대 피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인플레이션, 외자 유출, 금리 인상 바로 이런 단계를 거칠 텐데 부동산 주식은 날벼락을 맞게 돼요. 자영업자, 저소득층 생계도 위협을 받게 되겠죠. 결국 이런 문제를 사전에 나중에 더 골마 터지기 전에 미리 하고자 지금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백악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집값 상승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자, 부동산 투기근절 정치인 목소리 진짜 많네요. 그죠? 먼저 이재명 이분은 갭 투자 이익 환수를 예전부터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왜 집값을 못 잡냐? 이걸 안 하니까 그래요.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못하게 해버리거나 뭐 민주주의니까 하긴 하되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차익을 환수하면 집값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3배 뛰는데도 이런 움직임은 아예 없죠. 임대주택 사업 혜택 폐지. 결국은 폐지하고 있잖아요. 아예 임대주택 사업 자체를. 자, 이재명 지사의 말이 좀 통했나? 다주택 누진세도 강조하고 있죠. 참 꼭 할 말만, 제가 할 말만 딱 따라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저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방향을. 뭐 다른 뭐
인간적 그런 부분은 모릅니다. 자, 김부겸 국무총리도 상당해요. 불로소득을 환수하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즉, 자, LH도 해체시키고 특공, 이거 정말 이걸로 투기한 사람들 많다. 규명을 하자. 특히 이 불로소득.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지 않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환수하자는 걸 가장 강조하는 사람이 김부겸 국무총리예요. 이번에는 김두관, 이번은 국회의원인데 이제 임대주택 사업 특혜 폐지해라. 사실상 이 사람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임대주택 사업이 지금 폐지된 거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또 누진세를 때려버리라. 더 세네요. 보유세 보통 누진세 때리는 걸 이거 이제 강조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자, 부동산 하락 대책 당장 시행하게 되면 집값은 급추락하게 됩니다. 이거 시행을 해야겠죠. 자, 먼저 분양가가 너무 높았죠. 이제 저렴하게 해라. 분양가 저렴. 다행히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것들 지금 지방 일부 지역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예상 분양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예상되는 것들. 집값 상승을 억제해서 결국 집값 하락을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에 특공, 제발 부탁이니까. 왜 못하면서 자꾸 가점제, 특공을 활성화시킵니까? 지금 연끌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공 가점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차라리 2013년으로 돌아가세요, 이것은.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공공 하면서 자기들이 내가 주도하면 집값 잡는다. 이런 오만방장 태도를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어떻게 된 게 특공을 막 70% 말이 됩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 하라고? 가점제. 아니 그럼 추첨제 기대감도 없는데 다 집사죠. 연끌로. 특공, 가점제부터 축소시키세요. 그래서 일반 그리고 추첨제를 확대시키세요. 그럼 집값 하락합니다. 갭 투자 제발 제한시켜서 이익 환수하시고요. 그럼 집값 하락합니다. 임대주택 사업 혜택 폐지. 혜택 폐지하지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렸죠. 자, 그럼 매물 쏟아집니다. 이게 임대주택 사업가와 다주택자는 사촌 관계예요. 이 다주택자들의 도피처가 임대주택 사업자였거든요. 결국 집값 하락하는 거예요. 중과세 폐지. 저는 결론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는 당장이라도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폐지로 끝나면 안 돼요. 더 센 걸 때려야 돼. 보유세, 양도세 춘통을 터주는 대신에 안 팔면 너는 보유세, 누진세를 엄청나게 때리겠다라고 해버리면 돼요. 그럼 집값 하락합니다. 규제 강화, 투기 대책. 지금 규제 이제 완화만 말하다가 요즘 강화 쪽으로 돌변했잖아요. 그리고 투기 대책 이거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집값 하락합니다. 자, 여러분들 상투장 매수, 특히 이런 분들, 나는 이 사람이 아닐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 이후에 뒤늦게 폭등한 모든 부동산. 혹시 나는 너무 비싼 가격에 집을 잡은 거 아닐까? 잡은 다음에 많이 뛰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두 번째, 1년 상승률이 뭐 50% 내외. 그러니까 집값이 3, 4밖에 안 했던 게 5억 이렇게 뛰었다. 5, 6억. 이건 좀 위기예요, 위기. 근데 3, 4억에서 잡아갖고 5, 6억 갔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5, 6억 상황에서 매입할까 말까는 좀 위험할 수가 있죠. 황금성이 떨어져가지고 거래가 적은 모든 부동산, 주로 아파트 아닌 것들이 황금성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 재개발 그 빌라 하는데 하지 말라고는 안 할게요. 왜냐면 싸요. 솔직히 메리트 있어요. 저도 동감해요. 언젠가는 서울은 재개발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무리하게 잡는다든가 단기 단타 형태로 잡는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래도 황금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 잡게 되면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 또 하락장은 반드시 돌아올 텐데 그때 쫄망하겠죠. 자, 네 번째, 자본금 수입에 비해서 대출이 많은 모든 매입은 안 좋습니다. 자기 처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해서 갭 투자하는 사람, 이 사람들 지금은 내 돈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어떤 건 그 무갭 투자라고 하죠.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이거 자기 자신을 망치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자, 집값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져 갖고 나중에 돌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갭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집값이 중요한 거지. 아시죠? 전세 끼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 갭 차이 이 금액을 우선으로 보지 마시고 얘가 얼마나 뛰었느냐, 어떤 기대치가 있느냐, 이걸 우선으로 보시라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양도세 때문에 매도, 이걸 늦추는 사람들, 즉 양도세 지금 너무 세니까 다주택 갭 투자들 너무 끌고 가는데, 차익이 큰 거라면 이해하지만 차익이 별로라면 던져버리세요. 지역별로 가격이 비싼 모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특히 아까 대구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심각하죠. 물량폭탄 피해 예상, 지방광역시, 수도권 외곽, 즉 물량폭탄이 나왔을 때 어디가 지금 맞겠어요. 이 인구 급감하는 지방, 그 다음에 수도권, 특히 외곽, 이런 데가 아주 위험하겠죠. 부동산 매수 시점 대처 방안. 자, 만약에 여러분들 장기 보유로 매입을 한다, 또 매입 후에 갈아타기를 한다, 아예 나는 3에서 5년 있다가 하락장 때 매입하겠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장기 보유로 지금 매입한다, 10년 또는 15년 상관없다, 다음 상승장 때까지 나는 보유하겠다, 특히 실거주, 그리고 자본금도 있고 저평가, 그렇다면 강남, 서울, 서울 인접 유망합니다. 물론 하락장이 먼저 오니까 이 하락장에 난리는 날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신고가 찍고 날아가니까 잡아도 된다. 만약에 오래 잡는다면 제가 다시 말해요. 1년 안에 뭐 2021년이냐 2022년이나 그 1, 2년 동안 언제 잡냐?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잡는 게 맞아요. 2년만 놓고 보면, 근데 하락장까지 놓고 보면은 3에서 5년 후에 잡는 게 더 낫죠. 투자성을 따진다면 장기 보유로 매입을 해라. 자, 매입 후 갈아타기. 가격이 오르면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지금 막 섣부르게 스스로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조금은 더. 근데 지금 거래도 없고 이제 하락하는 곳들, 또 별로 이렇게 세대수도 별로 안 많은 걸 보유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미리 좀 높은 가격에 내놓고 조절해야 돼요. 대세하락이 1에서 5년 중 대세하락장이 또 올 거 아닙니까? 뭐 내년부터 오던가 언제부터 오면, 그럼 이 하락장에 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이 꼭지보다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안 판다, 이건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만약 2, 3년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더라도 팔리기만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폭락장에 매입, 이제 하락장에 도중에 팔아버리고 계속 지켜보다가 매주마다 시세 나오잖아요. 그건 점치는 게 아니야. 매주마다 시세가 나오니까 시세를 보면서 연도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하락장에는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갈아타기 하라고 했죠. 내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어요. 그거 던져서 해요.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 주변에 비싼 것이 더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걸로 갈아타라시라고. 지금과 같은 상투장에 갈아타지 말고. 황금성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3에서 5년, 아예 나는 귀찮다. 자, 무주택인데 귀찮다 하는 분들, 자본금이 부족하고 폭락장에 매입하겠다는 사람은 아예 기다리세요. 릴레이식 청약하세요. 그리고 매입, 청약과 매입을 저울질 하시고, 타이밍은 어려우니까 잘 판단해야 합니다. 꼭 3에서 5년 때 얼마나 떨어질지는 몰라요. 자, 이것은 매주마다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안정성을 따지는 사람, 돈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굳이 늦깎이 매수로 막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 자, 이번에 서울 부동산 매수 타이밍. 서울 집을 매수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지금 빨리 매입하라고 하니까 당장 매입하라 꼭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잠도 못 자고 집 때문에 올해 내년 못 참는다. 2년 동안 못 참는다. 특히 올해 못 참겠다. 여름에 더 뛰었으면 더 뛰었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서울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부동산 2022년 5월까지는 좀 오를 가능성이 약간 높아요. 폭등까지는 아니래도. 그래서 내 집 마련, 중저가, 저평가, 자본금이 있고 장기적인 목적이면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매수해라. 다만 2021년, 2022년 흐름을 보면서 매입할 수도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 이거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잖아요. 아직은. 대통령 선거, 강력한 대책. 지금 대책이 좀 강력해지고 있죠. 갑자기. 내 집 마련, 중저가, 저평가, 자본금이 있고 장기 목적이고 좀 이런 여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조금
내년까지 흐름 보면서 매입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맞다고 봐요. 왜? 왠지 내년 5월달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물론 지방은 예외입니다. 폭락할 수 있어요. 또 경기도도 뭐 지역마다 폭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 외곽 지역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2022년에서 2026년 대세 하락장에 매입하는 게 어떨까 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하락에 대한 부담이 지금 있어요. 장기간 또 기다려야 돼요. 자, 투자자이면서 실거주 겸 투자자들, 서울, 경기, 유망 지역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게 맞아요. 자, 부동산 매매 시 판단해야 할 세 가지 요소. 내가 어떤 걸 팔거나 살 때 판단할 건 딱 세 가지예요. 입지, 타이밍, 그리고 본인의 상황. 전화 와가지고 여기 어때요? 이거 사면 말이에요. 아니 다른 거 됐고 그 살까요 말까요? 이 질문 진짜 한심한 질문이에요. 알았어요? 진짜 얼마나 한심합니까? 왜? 입지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타이밍도 알아야죠. 자, 이게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1년, 2년을 끌고 갈지 5년을 끌고 갈지 10년을 끌고 갈지 이 어떤 기간도 있고 타이밍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지금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요? 지금 뭘 지금 잡아야 한다는 뜻이야. 또 어떤 분 자기 상황은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자, 입지 타이밍 이런 거 그냥 지금이라도 잡아야 할 것 같으니까 막 좀 알려달래요. 아니 본인은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면서 막 그 풀 대출 받고 갭 투자하는 사람이 이거 남들이 좋다고 해서 자기한테도 좋을까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입지, 단기, 수도권. 단기적으로 수도권이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한 1년간은 경기도, 인천이 더 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뭐 10년까지 되다 보면 서울이 유리합니다. 그럼 같은 가격대라면 서울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지역 순위는, 입지 순위는 강남, 한강, 도심, 변방 순위예요. 근데 강남, 한강, 도심, 변방 순위 맞아요. 근데 이제 상승 아마 좀 하다가 이렇게 하락 기간이 결국 올 텐데 그때 누가 제일 많이 떨어져요? 강남, 한강, 도심, 변방 이 앞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자, 무조건 단기적으로는 비싼 곳이 안 좋은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결국 또 올라가니까. 그리고 지방도 이래요. 서울, 신도시, 경기, 지방 순으로 좋은 거예요. 타이밍은 자, 2년 이내에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빠를수록 유리한 것 같고 10년까지 나는 최고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폭락장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세 차익보다 하락장 안전이 지금은 더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뭐 시세 차익입니까?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오히려 안전에 포커스를 두세요. 하락장 갈아타기 염두하면서 매매해야 돼.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하락장에 갈아타기 때 이게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를 보면서 사라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자본금, 연봉 반드시 판단해야 돼. 개인 상황.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니까. 중저가, 저평가, 황금성도 판단하는 거죠. 결국 영끌, 갭투자, 고가 매입은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개인 상황이 안 좋다는 거니까. 분양, 매매,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는 무주택이라서 벼락거지 됐다. 나는 쫄딱 쪽박 찼다. 사람은 항상 어떤 지금 본인은 있는다고 하면서도 지나칠 정도로 현실주의자예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예전에 2013년 3억짜리가 지금 10억 거의 9억까지 뛰었어요. 그러면 3억이 앞으로 한 7, 8년 지나면 9억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자 9억 뛴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9억까지 뛰었는데 이거 기적입니까? 그냥 그저 그래요. 왜? 이미 9억 챙겼으니까 6억을 챙겼기 때문에 3억에서 9억 뛰었기 때문에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라서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떨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해. 미래는. 이제 그 사람한테 다음에 이게 3억짜리가 9억까지 뛰었으니까 대략 한 3억까지는 안 빠지더라도 우상향이니까 한 5억까지나 6억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면 말 같은 소리 하라고 그래요. 겪어놓고 그럼 나중에 막상 5억이나 6억으로 떨어지면 그때 그게 또 현실이잖아요. 받아들입니다. 그걸 갖고 이거 이제 언제 또 올라가긴 하느냐. 이 5, 6억짜리가 또 10억, 12억으로 뛴다고 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왜
선도주자와 일반 대중의 재테크 차이가 나냐면 이 선도주자들은 이 심리를 철저히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 패턴을 아예 빅데이터로 분류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직감적으로 지금 자기 기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한 80%의 대중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17년에 4억으로 매입한 사람 현재 8억 됐고, 자 4억으로 이제 폭락을 하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진짜로. 자, 왜 2013년부터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7년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또 올라갈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12억으로 8억의 차익은 거두네요. 자, 4억에 매수해가지고 본전치기에다가 8억. 그런데 이제 B라는 사람 보세요. 자, 4억대 폭락할 때 매입을 못했어. 이때 매입한 거야. 지금 최근 8억 간 걸.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하락기 때 4억으로 떨어지니까 4억이나 손해봤네요. 그렇지만 결국 인내심을 갖고 끌고 가면 12억까지 갑니다. 결국 이 사람도 4억 먹었네요. 여기 보세요. 물론 이제 부대 비용은 뺐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폭락이 먼저 오는데 뭐로 잡아요? 그리고 이건 서울 이야기야. 서울은 이 정도 갈 수 있어요. 서울도 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중심 지역. 서울 외곽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웬만한 곳들 지방은요, 회복도 못 할 수 있어요. 8억이 4억으로 떨어져서 6, 7억으로 끝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나는 기다린다. 이 사람 보자고요. 자, 4억 폭락. 자, 지금 매입을 안 했어요. 계속 매입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4억이죠. 결국 4억까지 폭락한 다음에 매수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2030년 12억으로 올라갔네요. 8억 차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다음에 다가올 폭락장에 매수한 사람은 2017년에 매수해서 이렇게 번 사람 있죠. 번 사람하고 금액이, 수익이 같아. 지금 폭등장에 매수한 사람보다 차라리 기다렸다 매수한 사람들이. 과연 이런 장이 올까요?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옵니다. 집값 사이클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제 떨어질 일밖에 더 남았습니까? 대충 2021년 22년 뭐 연도를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름에만 되면 8월달 9월달 12 7월 2월 이렇게 해서 비교적 하반기 때 많이 폭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미 2022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대선까지. 다만 최근에 보여주는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강력 대책으로 나오느냐는 변수야.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떨어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2022년이나 하락. 자, 수도권 광역시 비교해보자고요. 자, 이거 지금 빨간색 수도권 2013. 자, 보시면 빨간 것과 이제 파란 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2013년 바닥 찍고 수도권 올라가죠. 쭉 올라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계속 뛰었어요. 2021년까지 지금 이거 0 밑으로 2022년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수도권이에요. 이 네모박스 잘 보세요. 그러다가 쭉 내려가요. 이건 예측입니다. 2022년부터 대충 2026년까지. 결국은 신고가 찍고 또 올라갈 것 같아요. 2026년 이후로. 그런데 광역시 보세요. 광역시는 반대로 갔어요. 실제로. 2013년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여기 떨어졌을 때, 수도권 떨어졌을 때 얘들은 올랐어요. 광역시. 여러분들 그래프 보세요. 그러다가 오히려 2016년부터 빠져요. 웃기게. 수도권이 올랐을 때 광역시가 빠져요. 그러다가 2020년 이때 동시에 같이. 즉 2022년하고 2021년 지금이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뛴 유일한 시기야. 지금 여기야, 여기. 그럼 이제 같이 연동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규제를 같이 받기 때문에. 폭락을 합니다. 자, 같이 폭락을 했다가 지방은 안타깝지만 서울만큼 치고 가지를 못하고,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본전치기를 해야 하는데 본전치기도 못하고 빌빌거리는 곳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인구 감소, 물량 폭탄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세훈 집값 난리 난다.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이 6가지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지금 속도전 이해는 가요.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본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선거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하필이면 재건축으로 집값 들쑤신 것도 모자라서 예전에 실패한 그 뉴타운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또 집값 폭등시키려고 한다는 게 아쉬워요. 자, 뉴타운 빌라 재현 또 상승 재현 우려. 예전에 뉴타운 대폭등 하듯이 2025년 24만 가구 공급하는데, 아무튼 과거 뉴타운 당시에 지분값이 폭등했잖아요. 이번에도 저렴한 서민층 재개발 또다시 폭등하고, 그러면 서민들이 진짜 갈 곳이 없어 쫓겨나야지. 참여연대는 집값 폭등 유발 정책을 당장 중지하라고 오세훈한테 지금 말하고 있고. 자, 매매 전망.
그러면 주민 동의, 지상권 문제 등 과제는 남아있죠. 그리고 동의율 공모로 순서, 물량, 지역을 조절하기 때문에 옛날만큼 폭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느냐. 10년 장기 목적일 경우 선별적으로는 유망하다고 봐요. 왜? 신축 빌라 말고 이제 재개발되는 빌라들 매입 싸잖아요. 유의점, 가능성, 가격, 신축 빌라 이런 것들의 비율을 보면서 판단을 하자. 얼마나 탐욕이 심한지 보세요. 이 물고기 속에 물고기 있죠. 그 물고기 속에 또 물고기가 있어요. 이 탐욕이 자신을 죽이는 거야. 거래가 완전히 끊기면서 움직임이 사라졌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완화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 지방은 공급과 인구 급감 현상이 벌써 일어나면서 집값이 급추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